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오랜만에 초대 손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지금 국면에 정말 딱 어울리는 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순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비분 관계에서 국민들의 편에서 함께 이야기해 주실 분입니다. 전 국회 법사위원장이신 사선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그 팟짱에 초대가 안 돼서 좀 서운하셨죠? 아니 뭐 그건 그렇고 우리 장 기자님이 이손후퇴 하신 줄 알았어요. 이손후퇴 할 사람이 지금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장 기자님이 그래서 예, 아예 그냥 예. 저 시골에 가 계셔서 시골이요? 그런가 보다. 예. 뭐 잘못한 거 있었어요? 아니요. 그동안? 근데 왜 이렇게 예. 저 이렇게 대중들한테 밀려서 네. 쫓겨나셨다는 그런 소문도 들고 아 그래요? 예. 대중들한테 후배들한테 밥 안 줬다서 뭐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김영란법 때문에. 네, 그건 아니고 하여튼 제가 그 사실 저희가 이제 내부에 뭐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었고요. 그동안 제가 휴가를 거의 못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밀린 휴가도 좀 하고 좀 새로운 방송 포맷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최순실 씨가 저를 불러냈죠. 갑자기.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바꾸지도 못하고 그냥 최순실 급한 대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사건이 아니면 예. 복귀가 불가능했겠네. 그래서 아마 지금 근데 땀 저희 흘리고 계실 거예요. 지역에서 또 제가 아는 분들이 저한테 장 기자님이 왜 안 나오냐고 물어봐요. 아 그래요? 내가 그 뭐 고정 출연자였으니까 식구였으니까. 네, 그러면서 예. 왜 저 안 나오는 건 예. 뭐 이렇게 별로 안 관심이 묻고 없어요? 장 기자님 그 팝장에 장 예. 기자님 왜 안 나오냐. 예. 근데 그 얘기를 저 박 기자님한테도 예. 지난번 이렇게 쭉 진행해 오셨던 예, 예, 박 기자님한테도 전달했더니 기분 나빠하시더라. 아니 근데 의원님은 아직도 팝장이라고 저희 팥인데 예. 시옷인데 끝까지 팝장이라고. 지금 이 개판인 세상에 예. 팥장은 어떻고 팥장이 어떻고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따질 때입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지금 그 실시간으로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가지고요. 잠깐만 뉴스 안 보면 놓쳐가지고. 네, 시류에 놓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눈 똑바로 뜨고 들어오는 속보들을 잘 챙겨봐야 되는데, 자 우선 박근혜 대통령 검찰 조사 원래는 어제까지 마쳤어야 돼요. 그죠? 예. 15, 16일 마쳤어야 되는데 오늘 수능일인데 오늘까지 미뤘고 검찰이 그러면 내일까지 18일까지는 받아야 된다. 최후 통첩했는데 방금 속보 나온 거 보니까 23일 정도? 그때 내가 검찰 조사 받겠다 이렇게 하고 대신에 검찰은 그 사이에 LCT 엄정 수사해라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자 의원님, 자 제가 참 이거 참 너무 많은 걸 정말 갑자기 진짜 네. 제가 말이 더듬거리는데 네. 아니 저도 어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네. 그 대통령 빼고 싶어요. 하여튼 그러나 뭐 현직이니까 네. 식물 대통령이지만 네. 박 대통령이 그 법무장관한테 네. LCT 비리 네. LCT 사건에 대해서 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네. 엄단 수사해라. 네. 나는 지금 최순실 박근혜 사건 또는 박근혜 사건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 수사해라. 수사를 받아라. 네. 자기한테 지금 할 얘기인데 지금 남 얘기하고 있고 지금 뭐 23일 하느니 또는 뭐 대통령인데 국정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 이러는데요. 네. 사람이 그런 말 있잖아요. 밤새도록 생각해낸 꾀가 지 죽을 꾀다. 아마 지 죽을 꾀를 생각하는 작당들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그 말이 됩니까? 지금 네. 국정문란, 국기문란, 국정혼란, 네. 나아가서 파탄, 네. 국민들 엄청난 충격, 피해, 나라 경제 뭐 여러 가지 동북아 정세 뭐 이런 어려운 상황에 네. 똘똘 뭉치고 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네. 이걸 깨놓고 흩어놓고 네. 국정의 파탄까지 지경에 이르게 된 네. 장본인이 누굽니까? 그러니까요. 박근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국정 수행을 그래서 국정 혼란이 본인 때문에 생긴 문제고 네. 본인이 있음으로써 엄청난 국가의 손실, 국민들의 피해가 많으니 네. 물러나시오라고 하는데 안 물러나고 버티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와 뭐 국정이 어떻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예. 그러니까요. 말씀. 그리고 저는요 검찰이요 네.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뭐 원래 DNA가 그렇다 치고 검찰은 무슨 뭐 아니 왜 피의자가 아닙니까? 네. 검찰 스스로 네. 지금 이거는 검찰 의견을 듣지 않더라도 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몸통입니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중심 인물이에요. 네. 제가 검사면 네. 박근혜 피의자예요. 피의자다. 그러면 박근혜 피의자 네. 불러야 돼요. 근데 소환. 왜 참고인으로 왜 참고인이에요? 왜 참고를 해요? 아, 자기로 검찰이 네. 아니 참고가 아니죠. 네. 본인이 피의자예요. 네. 피의자가 뭐냐면 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네. 사람이에요. 그렇죠. 참고인은 예. 뭐 폭행의 피해자라든가 네. 또는 누가 때리는 걸 또는 돈을 훔치는 걸 강도짓하는 걸 본 사람이 목격자라든가 예. 예. 이런 사람이 참고인이지. 예.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네. 또 최순실이 저지르는 범죄 뭐 이권 개입하고 윽박 지르고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격자입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피해자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예. 본인이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라고 네. 안정범도 그랬고 예, 그 타자백 정호성 비서관인가요? 예, 그 사람도 그랬고. 아니 문자가 나왔어요. 예. 저기 최 선생님,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최 아, 선생님이라고 참 그렇죠. 표현하면서 네. 어제 조선일보 나왔지 않습니까? 최 선생님에게 컨펌 했나요? 컨펌 받았나요? 이렇게 정호성 씨한테 정호성 비서관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보낸 문자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비서관한테 네. 그 문고리 3인명의 핵심한테 예. 저 최순실한테 예. 저 제가 받았냐 뭐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받으니까 예. 빨리 받아라. 예. 저도 봤어요. 예. 그러면은 예. 대통령이 지시를 한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고 대통령이 말하자면 네. 수괴입니다. 두목. 아, 박근혜가 두목이다. 수괴다. 두목이죠? 예. 아, 두목이죠. 그래서 우리 법조인 법률가들은 네. 그런 걸 기소장 쓸 때 네. 당연히 박근혜의 지시 대통령인 네. 박근혜의 지시를 받아 피의자 최순실은 피의자 안종범은 또는 피고인 뭐 정호성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공소장을 쓴다는 거죠. 그렇죠. 예, 기소장을 예, 피고인 최순실 네. 피고인 만약에 이제 지금 헌법상 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 소추권이 없잖아요. 지금 못하게 돼 있죠. 예, 예. 정지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는 못해도 기소는 못해도 네. 그 사람이 어떤 저질렀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공범들의 범죄 사실에는 들어가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피하려고 공소장에 들어가는 내용에 본인 이름 안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아니, 수작 탄핵을 부리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수작 그러니까 부리는 거다. 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저 동물 중에 타조가 있죠. 타조. 예, 막 이제 네. 저 다른 맹수나 이렇게 네, 막 네. 사냥꾼들한테 몰다가 네, 네. 나중에 어디 도망갈 데 없으면 네. 땅에 쳐박고 멀리 쳐박아요. 예. 그러면 타조는 세상이 깜깜하잖아요. 탕 속에 네. 흙 속에 파먹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자기는 숨은 줄 알아요.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몸집 큰 몸집을 그러니까 머리만 받고. 쳐박아가지고 저는 숨은 줄 알고 있어요. 그게 되냐고요, 그게. 예. 아, 지금 타조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타조보다 못합니다. 타조보다 못하다. 타조는 머리라도 치맞지. 예? 그냥 자기 이러고 안 안 보이지. 보여요. 자기 자기는 손으로 자기가 가리고 나서 예. 그 말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검찰도 아니 잘못했지 지금까지 잘못한 건 네. 뭐 제쳐놓고 이번에 해서 네. 민심을 봤으면 네. 아니 무슨 뭐 더 과중하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네. 원리 원칙대로 예.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어젠가 그저께 그랬죠.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최순실 둘러싼 의혹의 네. 중심 인물이다. 아 그러면은요. 그러면 피의자죠. 네. 그만큼 중요한 이게 일반 사람이었으면 예. 지금 긴급 체포해서 현행 긴급 체포하거나 지금 계속 진행된 중이었으면 현행범 체포해서 그렇죠. 해야 될 일이에요. 예. 아니면 피의자 소환하고 안 오면 딱 체포해서 체포영장 발부받아 가지고 네. 구치소 넣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일반인이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좋다.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뭡니까? 네. 아니 누구 위에 누구 있고 누구 밑에 누구 있습니까? 다만 대통령의 직무 수행 때문에 네. 형사소추권을 잠시 임기 중에 저 이게 중지시키는 건데 네. 그렇다고 해서 수사 못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최순실 의혹 사건의 중심 네. 인물이다. 네, 그럼 네. 매우 핵심적인 피의자인데 네. 참고인으로 규정짓는 건 물론이고 네. 왜 참고인 중지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검찰의 수사 태도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어제 권성동 법사위원장 만약에 이상민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었으면 이거 바로 통과인데 저는 권성동 수정 보완하죠. 왜냐? 예. 그 너무 기간도 짧습니다. 120일이 짧다. 등장 인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소설이라도 예. 이 대하 A가 소설, 어디 대하 가서인지 소설. 예. 헷갈립니다. 예. 제대로 파악하기도 예. 기간도 느려야 되고 네. 지난번 제가 17대 초선 때 삼성 특검을 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때도 엄청난 물량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그 이상은 해야 됩니다. 예. 해보니까 너무 짧아요. 예. 그리고 파견 검사가 뭐 검찰청 20명. 파견 검사가 40명인가 그렇다는데 예. 아니 한 통속 예. 이 검사들을 불러와서 네. 그 정보 다 나갑니다. 수사라는 게 비밀도 있어야 되고 네. 긴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40명이나 되죠. 외부의 인력이 더 필요하고 외부의 인력도 더 충원이 되고 네. 그리고 또 참고인 구인도 해야 돼요. 여기 네. 보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저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참고인의 경우에는 이미 출석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안 나오면 그만이에요. 강제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 저기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존 절차라고 해서 네. 판사가 말하자면 영장 증거보존 절차라는 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예. 강제로 출석시킬 수는 있는데 네. 그래도 안 나오면 그만해요. 네. 그럼 기껏해봤자 뭐 과태료 뭐 이런 거예요. 예.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고인을 구인을 의무시키고 네. 안 하면 형사처벌하도록. 이런 것도 다 바꿔야 되겠어요. 그렇죠. 형사소송법. 그리고 참고인 예. 물론 이제 법원 쪽에서는 예. 그 위험성이 때문에 반대를 하는데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참고인들 중요한 핵심 증인들이 네. 나오도록 강제 지우고 만약 허위 진술을 한다든가 네. 말을 안 한다든가 이럴 때는 처벌하도록 네. 그렇게 제재 조항을 넣어야 네. 이런 그 큰 권력과 살아있는 권력과 함께하고 있는 이 주변 이 권력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해야 빙산의 일각일망정 드러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해야죠. 특별법에, 예, 그렇군요. 특검법에. 근데 당장 지금 뭐 보완은커녕 보완은커녕 이 법에 뭐 특검을 왜 야당만 추천하게 하냐 제3의 중립적인 인물 단체나 이를테면 뭐 법무부 차관이나 아니면은 뭐 대한변협이나 뭐 이런 데서 추천하도록 해야지 왜 야당이 추천하게 그래서 하냐. 해보니까요 네. 제대로 하질 못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눈치 저눈치 보는 사람들 막 명망가 네. 출신의 뭐 이런 사람들 예. 한다더러 하면요 예. 못합니다. 수사가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저 특검의 무용론의 근거 중에 네. 특별 검사가 무능하거나 네. 의지가 박약하거나 네. 눈치 보기에 급급하거나 네. 좋은 게 좋은 거로 넘어간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흐지부지된 게 많거든요. 그렇죠. 특별 검사가 되려면 네. 우선 큰 권력과 한바탕 맞짱을 뜰 배짱이 있어야 되고 네. 끝까지 물고 늘어질 근성도 있어야 되고 추상 같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그 인물은 딱 전데 딱 저라고요. 아니 지금 그 지금 국회의원 비웃으십니까? 아니 국회의원이 특검별 검사 해도 돼요? 아니 뭐 못할 법 없죠. 아니 지금 야당 추천도 반대하는 그 권성동 새누리당 출신의 법사위원장이 전직 법사위원장이자 야당 의원인 이상민 의원을 아니, 제가 아까 받아들일 리는 없잖아요. 최소한 이 조건 이 정도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조건은-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평가를 해보니까 저 같아서 아니 근데 정말 그 추상 같은 의지로 정말 거대 권력과 맞짱 떠서 한판 승부를 이끌 만한 분이 제대로 되셔야 되는데 예. 그 의원님을 뺀 나머지 중에 지금 뭐 이정희 전 그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 의원이 그 1위로 나왔어요. 네티즌이 예. 뽑은.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당에서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박 전 대표가 그리고 또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뭐 그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뭐 윤석열 검사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이제 뭐 박영선 의원 쪽에서는 뭐 유재만 전 검사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의원님 보시기엔 누가 제일 적합한 것 같으세요? 글쎄 뭐 개인에 대한 평가를 제가 할 수는 없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본인 스스로가 활화사처럼 불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네. 이 사건을 진상을 규명을 하는데 네. 실체적 진실 발견하는데 네. 다 불살라버리겠다 이런 각오로 뛰어들지 않으면 네. 정말 얼마나 질긴 그리고 고착화된 뿌리가 깊은 그거기 때문에 네. 웬만한 근성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해보겠다라고 해도 지칩니다 스스로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에너지를 갖고 화라산처럼 끌어올라야 그래야 거기에 있는 특검팀의 네. 특별검사팀의 네. 그 같이 일하는 분들을 리더십 갖고 끌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하다가 지치거나 맞닥뜨려서 뭐 잘 못하거나 그리고 이게 굉장히 테크닉적인 것도 중요하죠. 네. 메커니즘 그런 것도. 그래서 특정 인물보다는 네. 하여튼 그런 면접을 보든지 네. 예컨대 희망자 있으면 희망자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네티즌들하고 같이 한번 네. 종파해서 예. 과연 어떤 의지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그냥 지금 논의되는 구조는 네. 한두 사람이 자기 아는 사람들 그냥 개인적인 뭐 정보의 제한된 정보에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번에 한번 그 특별검사를 선정하는데 네. 국민적 공론화를 해서 네. 면접도 보고 네. 인터뷰도 하고 네. 해서 그 중에서 괜찮은 적임자다 거예요. 하면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 왜냐하면 이 검찰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 직무를 맡을 특별검사가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뽑힌 사람을 네. 특별수사검사로 하는 건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좋은 아이디어 같지 않습니까? 네. 오마이 팝장에서 네. 오마이뉴스 팝장에서 딱 그 현장 중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죠? 저희가 그래서 몇 사람 후보 놓고. 이정희 의원 그 인터뷰 요청을 좀 드렸는데요. 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좀 고사를 하시고요. 최동욱 전 총장한테도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고 오늘 그 아침에 사람들 그래도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나갔네요. 고사하는 거 보니까 네. 좀 못마땅하네. 그래요? 예. 네, 인터뷰를 그 인터뷰 고사하시면- 고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고사하는 사람들 좀 못마땅해요. 네. 더구나 자, 합장의 인터뷰를. 그러니까요. 예. 여하튼 저희가 이제 그런 그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한번 청취자분들께 그 알려드립니다. 여러 사람의 후보 중 네. 희망자도 받아서 네. 한번 공개 면접을 네티즌들과 한번 국민들과 함께 하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 지금 국민들이 퇴진하라라는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퇴진할 정도의 불법을 대통령이 저지르지는 않았다라는 입장을 그러니까요.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히틀러도 네. 자기가 죄졌다고 생각 안 해요. 무솔리니도 그렇고 네. 예,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걸 백주 대낮에 네. 그런 짓 저지르고 네. 자기는 뭐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선의로 한 것이고 네. 또 일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네. 뭐 이런 얘기 자꾸 내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예, 뭐 선의로 그랬다는 예, 그러니까 정도. 뭐 수준이 그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네. 야, 네 죄는 네가 알렸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해서 알 정도의 사람이면 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뭐 그 패거리들 뻔하죠. 자, 우선 지금 오늘 그 직권 상정하겠다는 게 정세균, 만약에 새누리당이 계속 저렇게 그 딴지를 걸면 오늘 오후 2시에 직권 상정해서 특검법 통과시키겠다라는 게 정세균 국회의장의 뜻인 것 같습니다. 야당은 거기에 같이 동의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예. 예. 그러면 오후 2시에 특검법 통과되는 겁니까? 돼야죠. 예. 왜 저희들이 뭐 과반수 이미- 정족수도 이상 채울 수 있고 네. 또 여야 간에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한 거 아닙니까? 네. 특검법 통과시키기로. 네. 더구나 야당 여당 쪽에서도 네. 야당이 그럼 특별검사 저기 해라 추천해라 이렇게까지 했고. 네. 근데 지금 민심도 당연히 그렇게 하길 바라고 오히려 지금 특검안 마련된 게 미진하다는 것이 네. 저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데 예. 그걸 보강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예. 지금 특검법을 오늘 통과시켰다. 네. 그걸 새누리당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 그 새누리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그 광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호 중에 하나가 새누리도 공범이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모토가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 전신 아니겠어요? 결국 그 뿌리를 넘어가면 친일 군사 독재를 해온 분들이 그 바탕이 돼서 오늘날 새누리당으로 뭐 보수 혁신 이른바 보수 혁신을 내세우면서 이제 이 뿌리를 그 온존하면서 지금까지 온 건데 그게 이제 영남권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를 자극하고 불러일으켜서 이 이제 지배 권력, 지배 집단을 지금까지 이제 해방 이후 지금까지 70년이 넘게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 기회에 이거 해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가 당을 좀 나올 뜻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 새누리당이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다 도진 개찐이라고 생각하고 그 도찐 개찐. 예, 도찐 개찐에다가
또 뭐 늑대가 밀가루 뒤집어 쓴다고 양되는 것도 아닌데요. 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집중할 필요가 있으니까 네. 선택과 집중이 있으니까 네. 좀 솎아내고 고르고 해서 조금 더 덜 불량품, 매우 불량품, 좀 중간 정도 불량품 예.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좀 해야 되겠죠. 아주 지금은 뭐 워낙 썩은 내가 진동한 그 아주 저 불량품 네. 그거 섞어내기도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뻔뻔스럽게 네. 그런 그룹들만 일단 먼저 하고 순차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전략적으로. 네. 국민 여론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73.9%. 그러니까 75%가 대통령이 반드시 하야하고 탄핵해야 된다. 오늘 아침 리얼미터 나머지 조사. 25%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네. 그렇군요. 나머지 25%는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가 좀 보수적이에요, 지금. 예, 25% 아니 물론 뭐 원래 생각이야. 갤럽이 더 보수적인데 갤럽보다 더 보수적이에요. 예. 리얼미터 조사가 요새. 그좀뭐 예, 왔다 좀 갔다 이상한 것 해요. 같아요. 예. 근데 하여간 네. 뭐 여론조사 그렇게 나왔다니까 할 말은 없어도 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네. 아니 지금 보세요. 그 사람이 좋고 싫은 문제를 떠나서 네. 대통령으로서 리더십, 네. 국정을 끌고 나갈 리더십은 네. 공개됐어요. 아니 자기가 창피해서 지금 외국도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요한 외국의 네. 정상들 만나서 협상도 하고 해야 될 국익을 지금 저 관철하고 네. 저기 해야 해야 되잖아요. 될 네. 저 실현해야 될 대통령이 외국을 못 나가고 있어요. 에이펙 회의를 예. 취소했어요. 그러면 예. 대통령의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복원이 불가능해요. 대통령의 리더십이 산산조각이 나서 예. 이제 흔적도 없어요. 네. 어떻게 저 스카치 테이프로 붙일 수도 없어요. 아니 뭘 스카치 테이프 붙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 스카치도 네. 붙일 수도 없어요. 그냥 너무 박살이 나가지고. 예. 복원 불가능해요. 예. 본인이 스스로 지금 외국도 못 나가잖아요. 네. 창피해서. 예? 그러면 예. 아베 보세요. 트럼프 막 만나러 만나러 가서 막 가지. 하잖아요. 막 네. 박근혜 대통령도 아마 지금 뭐 상황이 이렇지 않았으면 지금 벌써 했겠죠. 네. 예? 그 주변에 그 아첨 세력들 네. 뻔히 그렇게 해서 하겠지만 네, 안 같아서는 그런 것도 하고 싶겠지만 예, 못 하잖아요. 예. 만나줄 사람도 없을 테고. 누가 만나주겠어요. 예. 본인도 너무 못 나가는 거 아니? 그러면 못 하는 거지. 예. 아니 그럼 대통령 일 못하면 네. 그만둬야죠. 그러니까요. 예. 예. 잘못을 떠나서. 근데 참 버텨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버티면서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 네. 그 또 자기 휘하에 변호인 또 내서 아니 그럼 본인이 나서든지. 네. 본인이 지난번 1차 담화, 2차 담화 사과했잖아요. 네. 대국민 담화. 네. 그럼 3차 담화를 해서 네. 변호인 시켜서 한 말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아 이거 국정을 수행하는데 네. 이거 나는 저기 저 대면 조사는 안 되겠다. 네. 서면 조사하겠다. 네. 그리고 대면 조사를 부득이 하더라도 최소화해야 된다. 네. 또 특검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특검 받을 건 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서면 조사 네. 그거는요. 예. 오늘 수능 시험이잖아요. 네. 수험생이 네. 답안지 집에 가서 쓰고 서서 제출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예? 압수수색도 그게 던져주는 시험이에요? 것만 갖고 왔잖아요. 다 시험이냐고. 그러니까. 그럼 서면 조사 네. 아니 그 무슨 지금 우리도 서면 조사하고 싶네. 저 고3 시험 보는 학생들도 지금 집에 가서 좀 풀어보면 안 될까요? 답안지 보고.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근데 이분이 최근에 평정심을 잃었다 이런 게 아니고 네. 지금까지 쭉 그분의 또는 그 주변 사람들의 네. 행태를 보면 네. 지금 상태가 그분들의 평정심인 것 같아요. 이런 엉망진창 상황이. 엉망진창 상황. 네. 원래 처음부터 엉망진창이었는데 그게 그거를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실시간으로 되는 보고 거예요. 있을 뿐이다. 예. 예, 그러니까 원래 이런 식으로. 뭐 1차 담화, 2차 담화 국민들께 죄송하다. 네. 뭐 주변을 관리를 잘못해서 왜 주변이 본인이 잘못한 거지. 무슨 주변이야 본인 잘못이. 그 본인이 지금 아니 그러니까. 또 생긴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요. 새누리당 그 늑대가 밀가루 뒤집어 쓴다고 양되는 거 아니다. 이게 굉장히 국민들이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왜 주변 관리냐? 박근혜 대통령 본인 얘기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성형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차움병원이라는데 차병원 그러니까 그 정권이 그 병원에 특혜를 주고 본인은 가가지고 공짜로 한 거예요. 뭐 뭘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길라임이라는 가명 써가지고 돈을 안 냈다는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안 1억 하지원 그 영화배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특히 아니 시크릿가든 어제부터 나온 출연자들이 전부 하지원 씨를 다 좋아하는 팬들이야. 예. 나 진짜 미치겠어요. 나 불쾌해요 진짜. 나 진짜 아니 왜? 하지원 씨 블랙리스트 올라갔대. 현빈 씨는 그 현충일 날 나와가지고 이거 시 예. 읽고. 예. 아니 진짜 아니 나 시크릿가든도 재밌게 보고 예, 예. 하지원 씨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네. 아니 거기다 왜 가명을 길라임이 길라임? 뭐예요? 네, 진짜. 아니, 나 아니 진짜 진짜 대통령이 정말. 정말 나 진짜. 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예. 박근혜 대통령 찍었죠. 1번 찍으셨죠? 저요? 예. 아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아니 싫어요. 예? 여성이라고 예? 여성이라고 여성 대통령 돼야 된다고 찍었죠.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50대 여성이 아니었어요. 마음은 안 들지만 네. 그래도 여성 대통령 돼야 된다. 네. 예? 유리천정을 깨뜨리고 예. 할 사람은 그건 힐러리인데. 그건 힐러리. 아니 미국 대통령.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어 투표를 못했어요. 진짜 예. 찍을 사람이 따로 있지 그래요. 예. 아유 그런데 그 60대, 50대, 60대 여성들이 전부 돌아섰어요. 특히 지금 그 엄마들이 그런 리프팅 이런 거에 아주 예민하거든요. 예? 성형, 리프팅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한데 아니 전부 그 대가성으로 공짜로 접대를 그 본인이 그토록 주장했던 그 김영란법을 어긴 거 아니에요? 부정청탁 다 받아주고 가서 리프팅 공짜로 받고 예? 특혜로 그 병원 뭐 정권이 뭐 하도록 다 협조해주고 심지어 본인이 그 병원 가가지고 역할도 하고 저기 이게 그 김영란법 뭡니까, 이게? 시행을 앞두고 또 통과됐을 때도 작년에 네. 또 이번에 시행을 앞두고서도 네. 김영란법 통과로 네. 우리 사회가 네. 한결 맑아지게 되었다. 나는 진짜 아니 진짜 네. 아니 그 양반 좀 그 양반 주제로 네. 아마 저 블랙 코미디 만들면 네. 아마 히트 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분이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본인 좀 일찍 퇴근하는데 그 관저로 돌아가서 그 보고서를 보느라고 그 계속 바쁘다 이런 얘기를 어느 인터뷰에서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가서 전부 드라마 본 거 아니냐? 길라임을 가명으로 쓰고, 예? 다 그 저기 보고 서류들은 최순실 씨가 봤을 텐데 대통령이 뭐 할 일이 뭐 있겠어요? 드라마나 보는 거예요? 예, 아니 그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 네. 보고서 안 본 것 같아요. 네. 다 최순실 씨가 보고 네. 결제해서 거기서 해주면 그냥 네. 뭐 그러니까 빨리빨리 저기 저 그쪽에 컨펌이요? 컨펌. 컨펌 받아. 그것도 일국의 한국 대통령이 결제 받으라고 하지. 컨펌. 그것도 컨펌을 받았냐고 참. 진짜. 아니 근데 정말 이렇게까지 국정을 농단한 게 다 확인이 됐으면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그리고 본인 스스로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라고 그래서 자기가 결혼 안 했다고 2012년 대선 후보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정도의 혼란이고요. 지금 뭐 그 숫자로 계산을 하면 최순실 게이트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손해본 돈이요. 35조 원입니다. 지금까지 계산된 것만. 지금 약 2달이거든요. 약 2달 동안 계산된 게 35조예요. 그럼 얼마나 더 큰 피해를 우리 국민이 봐야 된다는 겁니까? 이거를 정치권이 그냥 막 용납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걸 빨리 국면을 마무리해줘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맨날 이 뉴스 보면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거든요. 언제까지 우리 광장에 나와가지고 광장에 나가면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다 나오실 거죠, 국민 여러분. 화장실 가는데 40분 걸려요. 줄 서가지고 누구 하나 불만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처럼 휠체어 타고 이렇게 다니는 장애인들이나 예, 아유 너무 불편해. 예. 못 다닐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 정치에서 빨리 이걸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 정치인들이. 근데 이게 말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두 가지 방법이에요. 네. 강제로 끌어내리든지 네. 아니면 네. 뭐 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하는데 법에 정해진 방법은 결국 탄핵밖에 없거든요. 네. 예, 저는 근데 정 안 되면 지금 이거 물러나라, 뭐 퇴진해라, 하야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들어먹을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여론 압박은 계속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그 촛불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뜻을 알리는 거는 계속 해야죠. 네. 지금 지난번 토요일 날 하고 나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눈을 부릅뜨고 오히려 되레 성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더 아주 무서운 힘을 보여주는 건 같이 하고 탄핵 절차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국민을 믿고 네. 국민에 해서 만약에 여기에 물론 비밀 무기명 투표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저 안 됐다, 부결됐다. 그러면 국회도 파괴시켜야죠. 그거는 여야 관계없이. 그렇군요. 그걸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그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법조인 출신이시고 또 국회 법사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탄핵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선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경우에는 탄핵검토위원회를 의장 직속으로 만들어서 즉각적으로 탄핵 검토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막상 탄핵이 만약에 가결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내년 1월에 이제 박한철 소장도 퇴임해야 되고 이제 두 석이 공석이 된다는 거예요. 전체 9인 가운데. 그러면 두 석은 이제 반대표로 전환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게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저는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다. 지금 최선의 상황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겠지만 네. 최선이 안 되면 그 다음 거라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네. 발의하고 의결시키면 네. 일단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대통령의 직무가 예, 정리되죠. 또 빨리 물러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한 온갖 국정혼란, 예. 국민의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만이라도 빨리 직무를 중지시켜야 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그럼 황교안 그렇죠. 총리가 있지 않냐? 네, 황교안 아니, 총리가 그래도- 권한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도 국민이 여론에 있어서 네. 선출되지 않는 단지 국무총리에 불과한 사람이 네. 그것도 그 박근혜 대통령 네.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 또 임명받은 국무총리가 네.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런데 국회에서 그분이 지난 그것도 박근혜 현안 질의 대통령 때 저 믿고 하는 거고. 박 대통령 예, 믿고 저는 하는 뭐 거. 아니 근데 그럼 그렇게 더 버틸 수 큰 없다고 권한이 봅니다. 생기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물러나면 본인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국민이 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감히 그 정도로 이렇게 후한무치할 거다 생각 안 합니다. 황교안 총리가요? 예, 아니 그 정도로 네. 이렇게 막 저 강심장은 아닐 거다. 예, 국민을 근데 검찰을 등에 업고 황교안 그렇게 못할 총리가 거. 검찰도 네. 저는 검찰도 물론 이제 박근혜도 물러나고 황교안도 교체하고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 하면 제일 좋겠죠. 네. 그러나 지금 과도중립 내각. 그 상황이 네. 근데 그게 지금 저 야당에서 의견이 통일되는 것도 아니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또 수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누리당이 또 합의해 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럼 언제 이 논의만 하다가 갑니까? 탄핵소추 빨리 해서 네.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제일 급한 게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예. 하는 것이다. 예.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더라도 뭐 크게 총리 그럼 예, 즉각적으로 이제 선거 체제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네. 논의의 국정의 중심은 네. 의회로 국회로 넘어오게 되고 네. 국회에서 이제 새누리당에서 예. 일정한 부분 좀 덜 예. 썩어 있는 분들 네. 덜 나쁜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예. 최선은 아니지만 네. 차선적 상황을 만들어서 빨리 새로운 그런 정치적 권력을 리더십을 창출하는데 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 제일 좋은 건 네.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물러나고 네. 빨리 60일 내에 예. 선거 치르는 거죠. 어떤 예. 분들은요, 예. 60일 내에 선거 어떻게 치르냐인데 예. 그 걱정하는 건 국민이 아니라 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의도 사람들은 다 그걸 걱정해요. 아니 왜 걱정해요? 제가 볼 때는 예. 저 촛불 시위하는 걸 보면 네. 국민은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네. 국민은 제일 정치인들보다 현명해요. 몇십 배 더 몇백 배 수준 높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미스테리예요. 그렇게 훌륭한 저는 깜짝 놀란 게 애들이 쓰레기 봉투를 직접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그 현장에 쓰레기를 전부 주스러 다녀요. 어른들 몇몇은 술 취해가지고 막 돌아다니지만 그렇게 현명한 국민들이 그러면요. 투표를 해서 뽑아온 정치인들은 왜 이러는 거야?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선거제도의 문제인 건지 일단 그렇게 훌륭하고 똘똘한 똑똑한 국민들이 정치권에 뽑아올린 정치인들은 왜 국회에서 저렇게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려면요. 예, 헛소리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려면 국민들 중에 네. 선거에 국회의원 하겠다 또는 뭐 시의원 구현하겠다 이렇게 대통령 하겠다 네. 뭐 이런 사람들을 네. 그냥 내보내지만 말고 네. 뜻이 있는 분은 자기가 나서야 돼요. 자기가 나서야 된다. 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끔 하지 말고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게끔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서 선택받고 그 사람들이 활동해야 되는데 네. 대부분 제가 지방선거건 좋은 분들을 모시려고 그러면 네. 선거에 나오는 게 막 그게 시켜주면 해요. 네. 그냥 모시면 네. 좀 이렇게 좀 예. 점잖고 예. 평소에 인품 좋은 분들 예. 그런데 내가 막 거기 가서 나를 알리고 막 거기서 피 터지게 싸워서 경쟁해서 이기는 거는 내가
미쳤냐?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뭐하러 그래? 예, 내가 뭐 여기 돈 이 돈 갖고도 먹고 잘 사는데 해외여행도 가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 정신으로 무장돼서 내가 한번 이 정치 영역에 뛰어들어서 네. 세상을 공공선에 합당하게끔 그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네. 이런 의지 있는 사람들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네. 결국은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할 거고 그러면 강제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 기자님도 이 언론 권력에 네. 딱 정상에 있어서 네. 호령하고 계시지 말고 당장 뛰어 정치 현선에 들어오세요. 네? 정치 아니, 형성. 그 얘기는 딴 얘기고 안 들어오시잖아요. 저는 저널리스트잖아요. 내가 지난번에도 저널리즘이고. 총선 출마를 한번 뭘 총선 그게 출마를 했더니 뭐 그런 더러운 곳에 어떻게 내가 가냐 그러셨잖아요. 아, 제가 언제 더럽다고 들어오니까 거기서 정수 아니, 역할을 하셔야죠. 잠깐만요. 그 공공성에 기반한 왜그 정치가 대답하기가 네? 궁금하십니까? 네? 그런데 제가 제목 정치 저는 저널리즘을 충실히 그런 질문을 저널리즘으로 충실히 하지 않으니까 저기 정치에 와서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하여튼 공공의 정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국면을 정치가 마무리를 잘 해주는 겁니다. 질서 있는 퇴진을 계속 얘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질서 있는 퇴진할 생각이 없고 보장된 임기를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제부터 친박이 다시 또 치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선을 흐트러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잘 판단을 하시라고 저희가 매일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사실 국민들께서 뉴스의 흐름을 놓치시면 안 되고 지금 흘러가는 정치의 흐름을 잘 보시고 판단하시는 능력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질서 있는 퇴진이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이 국면이 닥쳤을 때 야권이 어찌됐든 전국 주도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요 정치권에서 네. 저는 처음부터 제가 의원총회 하거나 네. 제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으면 네.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질서 있는 뭐 퇴진, 네. 거국 중립 내각, 무슨 중립 무슨 과도내각, 과도내각. 뭐 이런 등등 하는데요. 네. 다 허망한 얘기입니다. 왜냐 상대인 박근혜 대통령이 네. 안 물러납니다. 내기할까요? 안 물러나요 스스로. 끝까지. 예, 안 물러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물러나는 걸 전제로 해야 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아예 저기 얘기를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대표가 저 박근혜 대통령하고 담판해서 하겠다. 예. 그게 다 허망한 얘기예요. 영수회담 얘기는 왜 한 거예요? 추미애 저도 저는 추미애 최순실이 아닙니다. 예,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별로 예, 그렇게. 예. 저는 이종걸 지난번 이종걸의 최순실이에요? 아니 저기 지난번 당권 네. 대표 선거 때 이종걸 네. 별로 내키진 않지만 네. 이종걸 그냥 친한 친구니까 네. 이따가 그냥 욕박아지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종걸이 별로 그래서 별로 추미애 대표한테 미움도 네. 별로 좋은 소리도 못 듣겠지만 네. 그건 농담이고요. 네. 저는 중립내각 거국내각 이런 거 다 허망한 거예요. 예, 아니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는 걸 전제로 해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가 이성적으로 되고 합리적으로 얘기가 돼서 자기 일신을 위해서도 이쯤에 내가 물러나는 게 내가 생명을 연장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네. 내가 대충 그냥 조금이라도 견뎌내려면 요 정도 해도 되겠다. 네. 이런 사리 판단이 가능할 때 되는 네, 얘기지 네. 안 물러난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퇴임할 정도의 네. 불법 저지른 거 없다. 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했을 때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또 어서 주워들은 거 있어가지고 그걸 또 써먹는데 네. 그러니까 예.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예. 퇴임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건 매우 비현실적이에요. 현실 아니에요. 예. 그거 가지고 자꾸 모여서 국회의원들끼리 그러니까 길거리에 있는 시민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네. 시민들이 오죽하면 대통령 물러나라는 얘기를 쉽게 합니까? 그렇죠. 그거 쉽게 못합니다. 예. 아니 쉽게 욕을 내 대통령 물러나라라고 해서 예. 100만 명 모인 적이 있냐고요. 4.19 이후에 처음이죠. 그러니까 없다니까요. 예. 지난번 초등학생까지 다 몰려 나와가지고. 6.29인가요? 네. 6월 항쟁 때. 예. 그때도 전두환 물러나는 게 아니었잖아요. 예. 호원 철폐였지. 그렇죠. 호원철폐 독재타도. 직선제 쟁취. 예. 쟁취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두환 물러나는 거는 그냥 앞에 것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딱 나온 게 예. 박근혜 대통령 하야 예. 퇴진 네. 내려와 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길거리에 있는 민심은 그분들이 할 일 없어서 그러나요? 그런데 정치권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난 그렇게 네. 하는 건
그러면 시민들의 이 시민들이 앞서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 물결을 민심의 물결을 흐트러 놓는 겁니다. 갈라치는 거예요. 예? 왜 도움은 되지 지금 이렇게까지 오는데 네. 과연 저도 제 반성을 뼈저리게 합니다만 네. 정치권이 이 물결을 끌어내가지고 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 국민이 앞섰고 그러니까요. 야당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제일 늦게 당론을 정했어요. 제일 늦게 나왔잖아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빨리 넘어가죠. 저한테 불리한 얘기. 불리한 얘기 나오면 빨리 넘어가자고 그러세요. 예. 이 야당이 좀 적극적으로 결합을 해서 광장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광장하고 유리된 언어를 계속 쓰고 우리는 국회로 한다. 국회는 국회 내 언어로 써야 되고 광장은 광장대로 하시라. 물론 그래서 나중에 다 하나로 만나자 뭐 이런 말씀은 하시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당이 보다 더 특히 제1야당이 적극적으로 이 국면을 리드를 해줘야 안심하죠. 아 저분들이 열심히 저렇게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좀 따라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시민들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광장이 돼버렸어요. 대의 정치가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들의 90% 이상이 네. 이거 지금 잘못됐다. 95%. 예. 95%가 잘못됐다고 네, 예. 하고 있고 네. 퇴진해야 되는 게 70여 프로고 네. 이러는데 그거를 대변하도 기본적인 대변을 해야 될 네. 역할도 못 하고 있는 라는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지금 괜히 아니 그게 상대가 네. 좋아요. 저도 뭐 이렇게 과격한 사람 아니에요. 저도 온 건 합리주의자예요. 그래요? 제가 생각해도 뭐 그건 아닌데 저기 이렇게 온 거라고 뭐 이렇게 네. 한데 저는 네. 질서 있는 퇴진 아니 상대가 무질서고 카오스인데 혼돈 상태인데 네. 이 상황이 뭐가 질서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금 중요한 건 이 상황을 빨리 종료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예, 국민의 힘으로 예. 딱 종료시키든지 빨리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예, 아니면 지금 법상이 있는 제도면 네. 탄핵이에요. 네. 뭐 탄핵이 될까 안 될까? 네. 그러면 그거는 국민의 여론, 국민을 믿고 국민의 여론을 뒷받침해서 네. 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동조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새누리당 박살나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너무 수계산만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전략적 판단 막 이런 것만 하느라고 국민 의견을 안중에 없는 거 아니야. 똑같다니까요. 네. 생각하는 게 죽을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게만. 아니 그 말도 잘 만들어. 거국 중립내각 뭐 질서 있는 퇴진. 저는 진짜 한번 제가 길거리에 있는 시민이라고 네. 보고 그 시민의 입장에서 네. 시선을 민주당 사람들한테 네. 야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국회의원을 돌려서 바라보면 네. 욕 안 나오겠어요? 네. 저 자식들. 네. 아니 우리가 길거리에서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몇 시간씩 돌아다니고 촛불을 들고 애들하고 나와서 이렇게 하고 네. 있는데 네. 이 소리는 하고 무슨 한가하게 니들끼리 나눠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니까요. 지금 참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고 통탄할 노릇이지만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좀 전해드리면서 의견을 좀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 기억하시죠? 예. 이분 그 박근혜 정부 초기에 총리를 했던 분인데 모두가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이게 마녀 사냥이 아니면 뭐냐? 대통령한테 국민들이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 뭐 추측과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진상이 드러나기도 전에 자꾸 보도를 통해서 모든 내용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냉정을 되찾으시라 이런 메시지를 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김병준 교수 있잖아요. 지금 총리 내정자인 상태로 지금 그 금융연수원에 계속 뭐 출근하고 계시다대. 그러니까 계속 출근만 하고 있는데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LCT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걸 왜 대통령이 하냐? 총리가 있어야 지금 이게 국민들이요. 이게 지금 그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뉴스 보는 게. 드라마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막장 드라마가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고 지금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막 계속 이런 소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정신을 저희가 바짝 차려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거를 사리분별을 정확하게 저희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홍원 전 국무총리한테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요. 한 말씀 하시죠. 아니 네. 그러면 대통령이 뭐하러 2번이나 대국민 사화가 단암음을 냈어요. 눈물 글썽거리면서. 예? 아니 울먹거리면서. 뭐 이유가 어떻건 간에 2번씩이나 그것도 한 10일 간격으로 했죠. 네. 예? 국회까지 또 아니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뭐하러 그러면 그게 아니지.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라고 국민을 상대로 따졌어야지. 네. 아니 대통령 스스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박근혜 씨 스스로 네.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아니 제가요 그동안 네. 어려운 일 겪어서 누구 하나 도와준 사람 없고 할 때 도움을 줬던 오랫동안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가족까지 더 이상 그런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해서 내쳐서 하고 할 때 만나지도 외롭고 그럴 때 최순실 씨가. 그래서 이렇게 되게 조금 도움을 얻었고 네. 이런 얘기는 뭘 했나요? 나는 참 비겁하고 구차스러워요. 박근혜 대통령. 예? 박근혜 씨 정말 네. 구차스러워요. 아니 일국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그래 기껏 와서 그러면 자신이 잘못 없다고 하든지 네. 아, 왜 내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뭐 하든지 아니면 잘못했으면 나 그만두겠다고 하든지 해야지 마치 자신의 그 대통령 선거 때도 그 동정 어린 거 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보통 저 나쁜 짓 하는 놈들이 형사법정에서 네. 피고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조실부모하고 배운 게 없고. 아니 그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부모님 뭐 돌아가셔서 또 자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데 그러면 지금 그 독거노인들 자식들 돌보먹고 그냥 독방에서 뜨거운 여름철에 선풍기 하나 제대로 돌리지도 못한 채 하는 그 어르신들 또 애들 그 저기 먹이 살리는 부모님 없고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 아이들 학비도 충당 못하고 있는 아이들 대학생들 알바 몇 푼 되는 거 돈 받아가지고 그 학교 다니는 그래서 신용불량자 되고 이런 친구들에 비하면 박근혜 대통령 그동안 자기 돈 노력에 의해서 세금 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세금 낸 적 있나요? 자기가 어디 취업을 했다든가 아니, 취직 한 번 안 했는데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공짜로 다 박정희 쓰고. 대통령의 네. 그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유 하나로 지금까지 금수저예요,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금수저. 그러면요. 그런데 대표 금수저. 그런데 거기다가 아니 그렇게 저 슬퍼하는 표정이나 자기 저기 이렇게 불쌍한 모습 보이는 거 좀 비겁하지 않아요? 나는 그 국민들 보기 아니 무슨 애꿎은 국민들이 왜 그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네. 골치 아프고 거기에서 저 피가 솟구치는 그런 일들을 저기 하나요? 그 정호원 총리가 이번에 또 그 오판 아니 뭐 다시 총리가 되고 싶은 모양인데 그때도 총리 뭐 이렇게 그만뒀다가 네. 뭐 후임 총리들이 안 돼가지고 뭐 계속했잖아요. 계속 오랫동안 네. 또 총리했잖아요. 네, 맞아요. 연명하고 네, 연명하고. 박근혜 대통령 네. 정말 얄팍한 구차스러운 참 추잡한 그런 집권 연명. 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그 주변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한 작당이 돼서 지금 이 나라 이 모양 만들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한테 애꿎게 이렇게 피해주지 마시고 찌질한 집권욕이 지금 추악한 형태로. 그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타조가 도망가다가 네. 도망갈 데 없으니까 머리인지 치받고 저 모래 치받고 들어갔는데 깜깜하니까 자기만 다 숨은 줄 알고 있는 어리석음이에요. 아, 참 그 밤새도록 생각해낸 꾀같이 죽을 꾀죠. 그러면 국민들이 아이고 그러면 아이고 모르겠다 그럼 해라 네. 이러겠어요? 이러겠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매를 벌어요. 매를 벌어. 매를 벌고 있어 앉아가지고. 김병준 총리 내정자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 계속 출근해야 돼요? 아이고 나는 아니, 출근하도록- 한번 장 기자님 같으면 출근하겠어요? 난 저 같으면 학교로 갈 거예요. 아니, 대학 좀- 차라리 국민대 교수가 낫죠. 아니 전 이런 말 표도 사성국회의원이 써도 되나 모르겠네. 예, 쓰세요 그냥 과감하게. 쪽팔리잖아요 진짜. 예? 네. 아니 장 기자님 같으면 예, 예, 하겠어요? 예. 하시겠다는 표정이네. 에? 아니죠. 아니 저는 아니 도대체 저 나는 같으면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니 가야 될 곳 안 해야 될 곳 남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 보면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식자층이라는 사람들 네. 저희 국자층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조금 안다고 이렇게 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네. 바로 어리석음이 거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자기를 상대화시키지 못하는 거야. 네.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예, 예. 그러니까 자기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걸 객관화 상대화를 못 시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게 하지 자기를 객관하지 못한 사람이 늘 불행해요. 끝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에이펙 총회에도 참석을 못하고 외국 정상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외국에 전부 샤머니즘, 샤머니스틱 컬트 그러니까 대통령이 샤머니즘적 숭배를 뭐 굿하고 뭐 어쩌고 막 이런 게 다 나왔기 때문에 못 나가고 있어요. 근데 안에서 지금 엉뚱한 걸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이걸 굉장히 서둘렀다는 것이 오늘 한겨레 보도로 확인이 좀 됐어요. 정부 당국자들이 한 얘기고요. 일본 정부에서도 아니 지금 이거 하실 계제가 아닌 것 같아 왜 이렇게 서두르냐 이런 얘기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어요. 저는 지금 대선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이요. 네. 그분들이 할 말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정권 잡는 순간 네. 폐기한다. 사드도 폐지한다. 뭐 이렇게 자기 소신에 맞는 말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선 후보가. 한일 군사협정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죠. 또 사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특히 우리 야권에 있는 네. 저기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입장 분명히 해주세요. 네.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네. 내가 대선에 나가서 네. 대통령이 되면 네. 한일 군사협정 이거는 저 국민의 뜻에 맞지 않게 된 것이고 졸속부실하게 된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폐기한다. 그러면 일본이 주춤거리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지금 식물 대통령이 한 거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죠. 네. 그리고 또 사드 문제. 네. 그렇게 지금 중국이 오늘 또 속보 나왔어요. 중국이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방금 저 중국에서 입장이 나왔는데요. 사드 한국에 배치하는 거 우리 반대다. 다시 입장을 표명했고요.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이 박근혜 정부가 할 능력이 안 돼요. 지금 다 부서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직무를 하면 안 돼요. 그건 네.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공익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대선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을 탓하는 건 책임 묻고 하는 건 별개로 네. 지금 대통령 선거 나오려는 특히 우리 야권의 네. 그들이 자기들의 입장이 분명히 밝혀질 것을 저는 요구합니다. 네. 아니면 제가 나갑니다. 아니, 왜 웃으십니까? 제가 나갈 수도 있지. 아니 깜짝 놀랐어요. 출마하세요. 저는 뭐 환영입니다. 대선 밀어주실 후보가 겁니까? 네? 오마이뉴스에 아니 오마이뉴스가 밀어드리지 못하죠. 왜 왜냐하면 못합니까? 아니 저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언론이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을 다 밀어드립니다. 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남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제가 저기 호홀단신 네. 대선 출마 나가는데 네. 얼마나 헐벗었어요. 예. 그럼 도와주셔야죠. 사드 그다음에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에 대한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분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특히 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에는 우리 국민들이 매우 예민합니다. 특히 자위대가 한반도 정세에 이렇게 저렇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는 거기 손바닥 때문에 똑 보고 결국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엮어서 소위 이 동북아에서 네. 중국 러시아에 대항하는 미국 중심의 그런 세력을 구축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네. 트럼프가 또 이제 이번에 당선됐으니까 트럼프는 미국 중심의 MD 체제를 비판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트럼프가 정권 물론 트럼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네. 빨리 오바마가 있는 동안에 빨리 기성사실화 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아마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속마음도 계산이 깔렸겠죠. 네. 자기가 막 이렇게 주도하면 초점이 이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근데요, 저는요. 아니 그러니까 정세 불안을 스스로 초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박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 예, 저는 어떻게 무슨 탈출구를 사고 만들려고. 저지를지 네. 진짜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박근혜 대통령이. 네. 자기 욕심을 어떤 사고를 칠까요? 집권 연명을 위해서 제가 뭐 섣불리 이렇게 말하기 좀 예, 그런데 예. 국민의 안위에 관련된 문제니까 예, 예. 정말 국가적 불안을 촉발시키는 이런 속셈도 부릴 수 있는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예, 자기 자기 집권 연명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레이트박 1819가 이 18대 19대 대통령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 아이디가. 대통령도 지배력을 확보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기 우리나라 역사에서 네. 우리나라 한민족을 제일 못 살게 군 사람이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이에요. 제일 침략을 많이 한 나라예요. 그렇습니다. 예. 끊임없이. 끊임없이 최근까지도 네.
그렇잖아요. 예. 그 막 저 임진왜란 때 온 예. 국토를 그냥 유린했잖아요. 네. 백성들 죽임을 당했고 네. 끌고 가서 귀를 잘라서 죽이고. 근데 그렇잖아요. 왜 이거를 서두를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서두르는 이유가 자기의 정권, 그러니까 자기한테 오는 화살을 조금이라도 다른 데로 이런 얄팍한 꼼수. 저는 그렇게 그거밖에. 제 생각으로는 그밖에 상상이 안 돼요. 아, 그럼 진짜 참 나쁜 거 아닙니까? 아, 나쁜 걸 이해하셨습니까? 나쁜 건 기본이라니까요. 그분은 나쁜 건 기본이야. 그분의 덕목은 나쁘다. 예. 참 걱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 이제 1년 좀 남았지 않습니까? 네. 대선이. 예. 그러니까 분명히 대선 후보들이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하느냐? 우리 야당도 마찬가지야. 저기 뭐 그 한일 정보 무슨 군사 정보 협정 네. 뭐 이거 하지 마라. 네. 이렇게 무슨 그런 성명만 낼 게 아니고 예. 그건 내는 건 물론이고 이거를 내게 되면 우리 야권에서 출마자는 정권 잡는 쪽은 이거는 폐기한다. 네. 일본 그렇게 반드시 알아둬라. 이렇게 경고를 해야죠. 네. 미리 그 사람들도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게. 그러면 일본도 네. 좀 있으면 정권 교체기인데 네. 아니 섣불리 지금 저 식물 정권인 이 정권하고 협상하는 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뭔가 지금 정치권이 좀 바르고 단호한 그리고 명확하고 분명한 그런 입장을 밝혀야 한편의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예. 이럽니다. 왜 거국 중립 내각이니 뭐 등등 얘기하는 질서 있는 퇴진 이렇게 네. 주장하는 분들의 근거가 뭐니까 네.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만도 있고 또 불안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불안이 뭐냐니까 퇴진한 난 이유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국민들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있어서 불안해요. 퇴진 안 해서 불안하죠. 그렇죠. 네. 아니, 지금 정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온 나라를 다 휘젓고 엉망진창 만드는 이 상황이 예. 현재 진행형이 불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음주 난폭 운전을 하고 있어요. 운전자. 그 예. 버스에 탔어요. 예. 그럼 승객 입장에서는 예. 버스 그 운전 저기 뭐 난폭 운전하는 음주 운전하는 기사가 있다. 네. 그러면 운전을 못하게 막 중지시켜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버스 탄 승객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운전하는 게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지. 예. 그 사람이 그러면 천천히 가도록 하는 게 하면 불안이 없어지나요?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정치권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봐요. 네. 아, 정말 오늘 이상민 위원장님 정말 그 오랜만에 출연하셔서 대통령감이죠. 네? 대통령. 아니 그건 잘 모르겠는데 속은 후련하네요. 속이 후련해서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께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보고요. 좀 안다는 분들 또 언론에서 좀 배웠다는 교수님들 글 쓰는 거 보면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하면 네. 국정 공백이 생기고 네. 뭐 어쩌 국정 혼란이 너무나 저기 두렵다는 거예요. 네. 아, 뭐가 두려워요? 국민은 하나도 안 두려워하는데 그리고 헌법은 네. 얼마나 현명하게 마련해놨냐면 60일 내에 선거 치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컨대 예. 대통령이 네. 아니, 언제나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네. 사망했어요. 예. 그럼 유고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혼란스러우니까 저기 저 기간을 늘려서 뭐 1년이 뒤에 있다가 총벌 저 대선하자 할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예. 막 맞닥뜨리는 상황에 대해서 헌법은 60일 내에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을 창출하라 하는 겁니다. 그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르고 정확한 길이죠. 지금 나는 국민은 무슨- 조기 대선을 원하죠. 예, 안철수 대표가 무슨 뭐 저기 내년까지 가고 그래요. 예. 지금 물러나게 하고 네. 그러면 물러나지 않으니까 네. 그럼 조기 물러나 대통령의 권한이라도 정지시키는 게 뭐냐? 네. 탄핵입니다. 그럼 지금 이미 지금 한 달 전쯤 이 저 민심이 들끓게 된 게 벌써 네. 지금 한두 달 달이 됐잖아요. 두 달, 9월 됐잖아요. 20일 한겨레 그러면 지금 첩보도. 한 달 전에 했으면 지금 벌써 탄핵 의결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시간만 가고 그러니까요. 국민들을 만 더 분노와 지치는 거예요. 짜증만 진절이 나고. 그렇습니다. 지치고. 이게 더 불안하고 네. 뭔가 명확하게 네. 자 정치권이 똘똘 뭉쳐서 네. 극친박들 빼놓고 네. 나머지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으로 네. 결론 냈다. 네. 근데 나가라. 예. 언제까지 나가라. 예. 안 나간다. 네. 좋다. 그러면 탄핵 들어간다. 네. 탄핵 의결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직무정지 시켜요. 예. 그리고 국민의 그 힘으로 예. 뭐 황교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다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보다는 갑니다. 황교안 총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러면요. 그리고 2달 안에 선거해버리고, 예.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서 그렇죠. 60일 정리를 저기 빨리. 하면은요. 예. 60일이면 선거하기 바빠요. 그게 제일 낫지 않나요? 2달 사이에 국정원이 아니, 근데 옛날처럼 탄핵이 됐으니까 탄핵 결정하는 데는 네. 2달이 아니죠. 스스로 물러났을 때 얘기죠.
물러났고 그렇죠. 물러나야 이제 뭐 대통령의 유고로 봐서 그때로부터 60일 내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지만 네. 안 물러나면 네. 저는 차선책으로 탄핵.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무슨 뭐 어떤 혁명을 해야 되나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뭐 법의 테두리 내에서 생각할 수 없는 거고 네. 국민도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는 가장 합법적으로 그야말로 질 수 있는 퇴진은 탄핵이다.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형사 소추도 못해서 법정에도 못 세우지 지금. 그죠? 수사도 지금 뭐 피의자 소환도 못 하고 있는 처지에.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치면 네. 가능합니다. 저는 뭐 지금 보세요. 어제 뭐 안철수 대표가 뭐라고 했더라? 뭐 저기 대통령을 하야를 시키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 하야하겠다 선언하고, 네, 그리고 나서 국회에서 각 정파가 과도내각을 세우고, 네, 그리고 나서 내년 초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 그런데 그거요. 그 로드맵이 네. 뭐 어떤 언론에서는 굉장히 잘 됐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전제가 잘못됐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선언을 해야 돼요. 네. 좀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하야 선언할 때는 이렇고 하야 선언 안 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피해갑니다. 예. 탄핵 그 방법은 탄핵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탄핵에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이 부결돼요. 그러면 아마 국민들이 국회 폭파시키라고 할 겁니다. 저부터도 국회의원 직을 유지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거 국회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 없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 긴박한 정치 일정, 정치 상황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탄핵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길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일 뭐가 수도 간명하게 있겠다. 정리가 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이 신문 저 신문 할 거 없이 지금 어쨌든 식물 정권에 된 거에 대한 지금 파헤치고 들어가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언론에 대해서도 힘을 실어줘야 돼요. 지금은. 예, 예. 지금은 이제 뭐 네 편 내 편 아니라 적과의 동침이라도 해서 이 언론도 끊임없이 이 박근혜 정권에 대한 잘못된 거에 대한 파헤치는 네, 진실 보도. 저널리즘의 본령으로 해야 되는데 네. 누구나 권력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며 친박들 지금 눈을 부릅뜨고 어제부터 달려들고 있잖아요. 네. 이재명 그러면은요, 대표가 방금 얘기했어요. 야당이 장외투쟁하는 것은 여론을 선동하는 인민재판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지난 주말에도 이 얘기 못했거든요. 못했죠. 오늘 근데 지금 이번 눈을 주에 부릅뜨고 달려들고 있는데 반격에 나서고 한번 있습니다. 붙자. 야 니들이 어떻게 하겠냐. 야 니들 보니까 겁쟁이네. 뭐 제대로 뭐 니들끼리도 얘기도 안 되고 뭐 영수회담이나 그 핵심이 그 어찌 보자면 추미애 대표가 던진 영수회담 카드 그 이후로 완전히 반전 분위기를 친박이 잡은 거 아니에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월요일 100만 촛불을 하고 월요일 날 사람들이 대통령은 정말 부끄럽지만 우리 시민들의 시민의식 정말 뛰어났고 세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세계 시민사회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시민성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 위대하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출근한 첫 번째 월요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8시 32분에 추미애 대표가 영수회담 카드를 느닷없이 꺼낸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가 즉각적으로 부응하고 그 다음부터 전선이 완전히 흐트러진 거죠. 그리고 야삼당은 서로 싸우는 형국이 됐고 국민들이 정말 답답한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저는요 뭐 추 대표에 대해서 뭐 없는 분한테 박근혜 대통령도 하기가 뭐라고 하는데 내가 뭐 못할 바도 없죠.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저는 뭐 분명히 잘못된 거고 저 영수회담 하는 거를 네. 빨리 재고해라 이런 말을 했고 결국 네. 추 대표가 이렇게 되돌리긴 했습니다만 네. 그런 영향이 있는 거죠.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엄중한 시기에 네. 하나하나 선택을 네. 국민의 뜻에 맞춰서 네. 국민의 뜻에 터잡아서 그렇습니다. 그 민심을 갖고 네.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정치권 야권이라 하지만 주도권 싸움하고 있잖아요. 따로따로. 예? 그러면 뭐 안 총리에 어쩌고 하는 거. 아니 저는요 대통령이 그때 지난주에 했으면 아니 지금 뭐 굉장히 유능한 사람 필요 없어요. 그러면 좋다
총리는 총리대로 뭐 하든지 대통령 물러나고 네. 너 당신도 물러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우리가 인정 못하겠다. 네. 그러니까 바꾸자 해서 빨리빨리 나갔어야죠. 지금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친박이 호기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추미애 대표가 그 영수회담 제안에서 판이 좀 흐트러뜨려. 제일 잘못한 게 그 추미애 대표의 오판이고, 두 번째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지금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총리 선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 3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영수회담을 다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야 3당이 지금 주도권 다툼으로 대우를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인가 내일인가에 국회 사랑제에서 야 3당 대표 만나서 뭔가 그 새로운 대안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선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그 잘못을 시인하고 물러날 때까지 야 3당이 협력을 해서 국민들과 함께 이 국면을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러려면 전 야3당이 네. 카메라 앞에만 쓰는 그런 퍼포먼스 하지 말고 네. 지금이라도 저 따로 만나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한 목소리가 나가야죠. 민주당 따로 무슨 본부 세우고 네. 또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 따로 뭐 하고 네. 뭐 정의당 따로 하고 이러지 말고 그렇죠. 진짜 진정한 뜻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따로 카메라 기자님들 의식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해서 단일 대우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상대가 되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주변 네. 친박들이 상대가 되는 야권을 보니까 얕잡아 본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웃기게 보여요. 이거 배웠들 아니네. 예, 지들끼리 주도권 싸우네. 예. 뭐 하나 저기 한 것도 제대로 못하네. 예. 그럼 됐어. 그러면 우리가 세게 나오는 반격해. 거. 예. 야, 그럼 우리가 뭐 이 상황보다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어. 막-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 만드는 게 더 낫지. 그러니까 이정은 누구죠? 이정현 대표. 저 새누리당 대표도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갑자기 그동안 숨어진 애던 정홍원 총리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동안 쉬쉬하던 최경환 네. 의원도 나와가지고 나와서 떠들고,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새누리당 내에서도 네. 친박들이 비박에 대해서도 한번 딱 붙자 얘기고 더더구나 야권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네, 자, 이 대목에서 그렇다고 해서 국민이 이깁니다. 결국엔 국민이 이기는데요. 그러면 이 국면을 국민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제안 어떠세요? 조배수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그러지 말고 지금은 야 3당 각자 하지 말고 야 3당이 그 통합의총을 열어서 하나의 노선을 정하고 단일 대우로 움직이자. 저는요. 이런 제안, 지난번에 저는 민주당 의총이 집단 지성의 힘으로 추미애 대표가 영수회담 하는 거 취소시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굉장히 현명하고 잘한 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야3당이 힘을 좀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떠세요? 아니 좋습니다. 어떤 논의를 하는 건 좋은데 네. 저는 빨리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기민한 그렇게 대응. 한가하게 어떤 분들은 또 어제 뭐 야당 중진 의원이라고 자임하는 몇몇 의원들이 모여서 또 국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네. 논의하자고 하는 밤새도록 논의하자고 하는데 네. 그러면 네. 예상컨대 정치인들 제가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죠. 정치인 속성이 뭐냐? 사선 정치인. 자기 과시, 자기 주도권, 막 그겁니다. 그러면 뭐 남이 안 한 얘기 하려고 하고 막 뿔뿔이 그러면요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되죠. 자, 각 당의 대표들 뭐하러 있습니까? 리더십 발휘해야죠. 네. 그리고 그 리더십은 자기 당의 민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네. 국민 일반의 민심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빨리 지금이라도 중지를 모아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네. 박근혜 퇴진. 네. 그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시간을 좀 정해주시면 안 돼요? 국민들이 너무 지금 옛날 뭐 87년 6월 항쟁 얘기하시고 또 4.19 혁명 얘기하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30년 전이거든요. 한 세대가 흘렀어요. 그때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삐삐도 없던 시절이에요. 87년은. 근데 지금은 전부 이게 스마트폰으로 카톡하고 뭐 텔레그램하고 SNS로 움직이면서 핸드폰으로 막 찍어가지고 막 다 중계하고 예. 1인 1미디어 시대가 됐어요. 모든 시민은 기자가 된 시대예요. 그래서 전부 중계방송하고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거를 그래서 저는 미루냐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시한을 네. 정해서 네.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네. 10일 더 퇴진 길게 시한을 끌 필요도 좀 없어요. 홍보하세요. 길어봤자 네. 안 돼요. 그리고 안 하면 우린 탄핵 절차 들어간다. 그리고 야권은 그와 병행해서 네. 또
박근혜 퇴진 운동을 국민과 함께 한다. 네. 라고 그렇게 단일 딱 정해야죠. 네. 여기에 뭐 있어요? 그리고 좋다. 당신 지난번에 총리 하자니까 황교안은 안 되니까 뭐 당신이 있든 없든 총리는 바꿔야 되는 거 틀림없고 네. 하자. 영수회담 할 게 뭐가 있어요? 네. 아, 영수회담 박근혜 대통령 가운데 놓고 3당 저 당대표가 모여서 사진 찍고 지금 국민들 서로 간에 악수하면서 이렇게 웃고 희희닥닥 하는 거 희희낙낙인가요? 네, 희희낙낙이죠. 희희낙낙 하는 네. 거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저부터도 사진 찍- 싫어요. 그러니까요. 저부터도 싫다고. 왜 가서 사진 찍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청와대 가서. 분명한 입장이잖아요. 네. 우선 지금 여기서 민심이 뭐 복잡한 조건 다른 얘기 조건은 누가 달았습니까? 국민이 달지 않았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박근혜 퇴진을 목표로 하되 네. 그 방법이 뭐냐 네. 시한을 정해서 요구하고 그리고 총리는 총리대로 빨리 바꾸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도 황교안은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빨리 바꿔야죠. 예. 유사실 대비해서. 예. 그것도 빨리 하고. 예. 그건 야권이 빨리 모아요 의사를. 예. 예.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람 필요 없어요. 예. 그냥 점잖은 사람이면 돼요. 예. 뭐 어차피 힘도 없을 테니까. 그리고 황교안만 아니면 된다니까. 네. 저는 뭐 황교안도 좋다고 예. 생각해요. 예. 뭐 그 사람도 힘 빠질 테니까. 예. 그리고 황교안 총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19일하고 20일 페루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을 한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거나 시키고 그러면 그런 거나 되죠. 그러니까 저기 그러니까 뭐냐면 네. 그리고 탄핵 절차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밀물 같은 거센 국민의 여론에 네. 새누리당의 상당수의 의원들이 탄핵에 소추를 의결을 해버리면 네. 박근혜 대통령 직무 정지잖아요. 네. 그러면 네. 본인이 더구나 소추 의결을 당할 상황이다. 네. 라고 생각하면 어쩌면 물러날지도 모르죠. 그 내가 볼 때 기대하기 어렵지만 네. 그래 일단 스톱시킬 수 있잖아요. 예. 일단 직무정지부터 그러면 이제 시켜라. 예. 임기 때까지 직무정지해도 상관없어요. 예. 예. 그런 건 이제 열심히. 직무정지하면 청와대에 있는 겁니까? 나와야 되는 겁니까?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때 관저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요. 뭐 그 정도 뭐 그냥 있어가지고. 그 집은 그냥 괜히 있어요. 뭐. 밖에 돌아다니면 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니까 괜히 경호 인력만 더 힘들고. 힘드니까 그냥 그 있던데 그냥 있기는 하고 하고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하면 직무는 다 저는 정지시키고. 국민의 민심이 빨리 그 불안의 안개 같은 그거를 네. 이렇게 해소가 될수 없애주면 있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저도 정치권에 있으면서 반성하는 게 하야 퇴진, 네. 뭐 질서 있는 퇴진. 그러면 질서 있는 퇴진이 안 될 때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렇죠. 예, 안 하면 어떡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야죠. 근데 저는 안 됐을 때 지금 하니까 빨리 그거를 양자 선택으로 하지 말고 네. 병행하자는 겁니다. 예,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자. 이상민 위원장이 당 대표를 한번 하시죠. 네? 예. 뭐 좀 그게 그래 이러면 좀 확실하게 좀 정리가 그렇죠.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네. 그 저평가 우량주입니다. 저평가 우량주. 예, 제 스스로 왜 평가를 이렇게 해보면 평가를 잘 못 받으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원내대표 선거도 저는 9표밖에 못 얻죠. 6표 아니었어요? 9표입니다. 9표입니까? 거꾸로 6표 말씀하십니까? 아닙니까? 9표입니다. 9표입니까? 제 뒤에 2명 더 있습니다. 8표하고 저 6표가 6표. 8표가 누구죠? 아니, 뭐- 강창희 뭐야 또 있어요. 뒤에 6표, 8표가 있다. 예. 그래서 예. 중간은 갑니다. 중간은 간다. 9표로. 예. 저그 9표 주신 분들 네. 저 같은 사람한테 9표 준 의원들 네. 정말 우리 집사람이 네. 놀랍다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얘기했는데요. 벌써 끝났습니까? 지금 72분, 73분입니다. 네. 조희연 교육감에 비하면은 2배로 지금 길게 그분 말씀하셨고요. 아까 제가 원래 네. 예정돼 있는데 새치기 하셔가지고 아니 새치기 말이에요. 아니고요. 원래 아닙니까? 조희연 교육감 새치기 원래 10시인데 저희가 일찍 모신 거고요. 오늘 수능 때문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때문에 본인이 수능 일정이 예? 아니 본인이 가서 수능. 응원도 하셔야 되고 또 의원님도 지금 제가 일정 때문에 교육감님 그런 좀 거예요. 맞닥뜨렸으면 네. 교육감님 뭐 개인에 대해서가 아니고 네. 그 교육계에 있는 분들 정유라가 뭐 무슨 뭐 청담 고등학교 네. 뭐 그런 막 나오는데 네. 아니 최순실 씨가 와서 뭐 항의하고 네. 폭언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서 졸업을 했거든요. 네. 10며칠밖에 출석 안 했다며. 17일. 예. 그런데 졸업장이 나올 정도면 그게 교육계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그 학교에 있는 또 교육청의 관계자들 네. 그거 묵인 안 했으면 그거 지나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기나요? 그러니까요. 그죠? 예. 그리고 그거를 마치 다 공범이라는 거죠. 저는 저 이런 사태 저 야당 국회의원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 야당 소속 의원으로서 네. 왜 끈질기게 치열하게 이런 문제들을 붙잡고 늘어져서
하지 못했는가. 그런 거 해결하라고 감사원이 있고 검사가 있고 민정수석실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제대로 역할만 했으면- 해주면 이 나라가 이 지경이 안 되죠.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네. 불행을 자초하는 길로 덜 빠지죠. 그러니까요. 근데 틀렸다고 바른 말 하고 그리고 조직 안에서 문제 있는 거 양심 고백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탄압받고 징계받고 쫓겨나니까 알고도 묵인하고 내가 얘기하면 뭐하냐. 결국 권력 가진 사람들 마음대로 지난번에 하는 그 늘 이문화 박관천- 이걸 저희는 박관천 이 기회에 바꿔야 돼요. 저 경정인가요? 네. 저 박관천 청와대 경정. 파견됐던 예, 예. 뭐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가 권력 서열이 예,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이다. 대통령이다. 아주 용기 있는 발언이고 네. 그분이 좀 감옥 갔다 왔잖아요.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요. 저는 이 문화가 정말 그 유치원부터요. 유치원에 잘못된 원장이 잘못된 전행을 저지르고 비리를 저질러도 정의로운 교사들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잘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생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알고 주변에 상의하면 야 그냥 가만히 있어. 괜히 너만 다쳐. 이 문화가 70년입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바른 말하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다치는 문화가 70년이에요. 누구 하나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이거를 정치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요. 좀 우리 국민들도 특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네.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대통령이 없으면 나라 망하는 줄 알아요. 지금 대통령 뭐 사실 없는 거나 다름없는데 네. 아무 상관없잖아요. 지금 한 달째 뭐 국무회의도 안 하고 수석비서관 그러니까 회의도 안 그냥- 하고 뭐 하는 네.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하길 원하십니까? 예? 하길 원하세요? 아니 그 너무 열받잖아요. 우리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일해서 월급 받는데 그분은 지금 한 달째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임금 무노동이야. 저도 정치인인데요. 네. 정치인은 정치 상품입니다. 네. 대통령도 정치 상품이고 네, 주권자인 국민이 네, 텔레비 프로그램 리모컨 갖고 있듯이 네,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이라면 보고 네. 아니면 다른 걸로 바꾸는 겁니다. 바로 채널 돌아가죠. 예,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주권자인 국민이 네. 진정하게 주권자로서 그 역할이 살아 숨쉬려면 네. 늘 리모컨을 갖고 있는 시청자처럼 돼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임기를 보장해 주면 안 돼요. 네. 대통령, 국회의원. 그러니까 집행부 물론 여러 가지 정부 형태가 있는데 의원내각제가 네. 어떤 분들은 국회의원 중에 개헌 주장하는 분 중에 권력이 분산된다. 지금이 제왕적 대통령을 이제 완화시키는 거다. 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의원내각제는 네. 메르켈 보세요. 네. 절대 권력 누립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참다운 리더십이죠. 아니다 그러면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냐면 권력이 집중이냐 아니냐는 여러 사회적 공적 제도로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하고 네. 다만 중요한 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임기 보장을 깨고 네. 잠재적인 언제든지 니를 진퇴를 네. 퇴출을 시킬 수 있다. 라는 리모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정말 그래야 시원하게-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 때만 주권자가 아니고 늘 주권자일 수. 그러면 저부터 네. 선거 때는 막 그냥 다 내놓고처럼 하다가 네. 지나면 뭐 이런 마음 예. 들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경각심을 늘 해죠. 그걸 그런 압박과 긴장감을 하기 싫으면 선출직 그런 공직자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임기 보장 얘기가 여의도에서 계속 나옵니다. 전 그러니까 깨도 혼란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국민들이 들으면 진짜 광장에서 돌맞을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아니 지금 엄청난 피해와 충격을 주고 있는 35조라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피해가 엄청난 주고 있는 35조. 그 장본인이 지금 대통령을 예. 믿고 대한민국 4천만 네. 저 북한 사람들까지 하면 7천만인데 네. 동북아 네. 민족까지 하면은 그 각국의 사람들까지 예. 하면 예.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여기 그렇습니다. 하나 만에 하나 그렇습니다. 잘못된 판단이 예. 결정이 이루어지면 예. 그런 이런 일반 사람들의 예. 생명을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대통령인데 예.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온전치가 않다. 예. 이러면 예. 불안하죠. 그러니까요. 엄청난 위태롭고. 맞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제가 좀 쪼잔해 보이긴 하지만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사실 우리 직장인들이요. 9시 출근해 가지고 저녁 때까지 일 안 하면 월급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 지금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본인이 그랬잖아요. 급여는 뭐 받으실 거 본인이 아닙니까? 그 노동계약 한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무노동 무임금 막 예. 얘기하고 노동자들 탄압하고 막 이래놓고 본인도 사실 대통령이지만 정치 노동자예요. 자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론 근데 노동자고. 아니, 또 괜히 또 월급 빼낸다 그러면 더 안 물러날지도 몰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월급을 월급 줄까? 2배 줄 테니까 얼른 나가. 명예퇴직금. 명예퇴직금까지. 명예퇴직금 주겠다. 그 남아 있는 예. 거의 임기에 예.
2배 되는 예. 퇴직금으로 네. 아니면 좀 그걸 흥정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명예퇴직금 줄 테니까 얼른 뭐 나가라. 저기 뭐저 조족지혈이겠지만 예. 최순실이 받아놓은 예. 거에 비하면 예. 얘기겠지만 예. 예. 그래야지 너무나 국민들 입장에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요. 창피하잖아요. 창피해요. 아니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 본인 스스로 네. 본인 스스로 후한무치한 분이 아니 그러니까 외국도 못 나가는 길라임이라는 분인데. 길라임이라는 이름으로 민간 병원 다니면서 청와대 의무실에 얘기도 안 하고 청와대 의무실에 있는 의사들을 알지도 못한 이런 것 자체가 가서 무슨 주사를 맞은 거냐 이거 무슨 주사를 영양 주사는 그럼 청와대에서 못 맞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주사를 맞았는지 국민들은 너무 궁금한 무슨 거예요. 주사예요? 오늘 보니까 뭐 영양 뭐 주사를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태반 주사, 뭐 맥석 주사. 난 그래서 맥석 주사는 뭡니까? 무슨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나 돌가루 주사라는가. 아니 나 희한한 것 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 그런가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데 네. 저는 정치인을 교체하는 거, 정권 국정 담당자들을 교체하는 거를 국민들 스스로 네. 부담 느껴서는 안 됩니다. 네. 저를 알겠습니다. 비롯해서 정치인들은 정치 상품이고 기호품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무려 80분간 특별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장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 좀 줄여야 된다는 요구가 막 들어오고 있어서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모실게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많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 주 월요일 날 와요. 지금 약속을 하시죠. 네, 고정 출연하시고 싶으면 예. 하시는 거 봐가지고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